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입니다. 김 PD와 전화를 연결할 때와 직접 진행할 때 좀 다르죠? 전화 연결할 때는 편하게 소주 한잔 마시다가도 하고, 또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하기도 하고, 러닝 셔츠 차림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우리 엔지니어와 함께 얘기하니까 조금은 다른 듯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의 뛰어난 활동가이자 작가인 아룬다티 로이의 정치평론집 생존의 비용 함께 하겠습니다. 아룬다티 로이 다 잊으셨겠지만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룬다티 로이는 1961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서 출생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이 고학으로 건축을 공부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가와 프로덕션 디자이너, 영화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상상만 해도 설레는 대작 작은 것들의 신으로 맨 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떠오릅니다. 근데 작가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 인도의 핵무기 개발과 대형 댐 건설 문제를 비판하는 이 정치적인 활동을 아주 맹렬하게 병행합니다. 이 아룬다티 로이를 떠올린 이유는 최근에 지복의 성자라는 장편 소설이 간연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입니다. 아룬다티 로이 드디어 또 하나의 작품을 썼구나. 오랜만이죠. 작은 것들의 신이 1997년이라고 했으니까 23년 만에 쓴 소설입니다. 지복의 성자를 소개해 드리려다가 아직 제가 다 못 읽었어요.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아룬다티 로이의 이름을 우리가 선명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작가에 대해서, 작가의 위치랄까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월이 오라라는 또 다른 그 정치평론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죠. 작가라면 늘 아픈 눈을 뜬 채로 있어야 한다. 날마다 창문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어야 하고, 날마다 추악한 모습들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낡아 빠진 뻔한 것들을 새롭게 이야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홍수 앞에서라는 글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인도 하면은 뭐 성자들의 나라, 겐지즈강 이런 식으로 신화화하고 뭐랄까요, 미화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룬다티 로이는 이 앞부분에 인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도인들의 삶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인도의 그 어려운 사람들,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쫓겨나고 추방당한 자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홍수를 보면서 절감하는 것이죠. 바로 작가는 이런 추악한 모습들,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이 뻔한 얘기를 새로운 방법으로, 늘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작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가와 세계화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룬다티 로이는 세계화에 대해서 대단히 신랄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만은, 볼까요? 작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신중함과 분별 있는 태도라는 것이 기실, 비열함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었음은 인류 역사에서 흔히 보았던 일입니다. 조심성이 실제 비겁함이 되고 용의주도함이 기실 일종의 아첨이 될 때 말입니다.
덜컹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이유로 조심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룬다틸 로이에 따르면 그게 비겁함이라는 것입니다. 용이 주도하다는 게 어찌 보면 아첨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작가는 문제가 있으면 그 지점에 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얼마나 야만적으로 이 땅을, 이 지구를 초토화하는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아룬다틸 로이는 작은 것들의 시인이나 지복의 성자뿐만 아니고 이런 정치평론과 강연들이 뛰어난 게 아주 많습니다. 분량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이 해안을 갖추는데 아주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국 가이드라는 책도 그렇고요. 9월이 오라. 이 책 주목해야 됩니다. 9월이 오라. 그리고 아룬다틸 로이 우리가 모르는 인도 그리고 세계. 인도에 대한 우리의 그 환상들 아주 여지없이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책도 아룬다틸 로이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평론 4-5권 정도만 보셔도 우리가 인도를 보는 시선 그리고 세계를 보는 시선 특히 미국을 보는 시선 자본주의를 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존의 비용입니다. 이 생존의 비용에는 우리 아룬다틸 로이의 대표적인 정치평론으로 알려져 있는 공공의 더 큰 이익이 실려 있습니다. 이 공공의 더 큰 이익은 인도 내루 이후 인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어떤 댐 건설이 인도에서는 신격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삼터에서 추방당하고 그 댐에서 얻는 이익들은 다 개발업자들과 정치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그 고통들은 누구의 몫이냐는 것이죠. 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댐이 바로 사로바르 댐인데요. 이 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의 더 큰 이익이라는 글인데 한번 보시죠. 큰 댐이 국가의 개발에서 하는 역할은 핵폭탄이 무기고에서 하는 역할과 같다. 그것들은 달걀과 닭, 우유와 소, 식량과 숲, 물과 강, 공기와 생명, 그리고 지구와 인간 존재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들을 마구 헝클어 놓는다. 어떻습니까? 이 오래전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4대강의 추억. 이 4대강의 추억을 영화로 만들면 우리 봉 감독이 영화로 만들면 어떨지 대단할 것 같죠?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아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과 이 관료들이 누구의 편에 섰었는지 그 신중하고 용의주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비열한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이 4대강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비용에 실려있는 공공의 더 큰 이익 꼭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또 한편 생존의 비용입니다. 이건 인도의 핵무기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우리도 세계 강대국이 됐다라고 의기양양해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룬다틸 로이는 이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남성들 향해서 남성 정치가들이죠 주로 아주 신랄한 통렬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왜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하냐는 얘기죠. 핵무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도저히 상상을 못한다는 얘기냐. 바로 생존의 비용에 실려있는 상상력의 종말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보시죠. 핵무기는 사용되는 경우에만 치명적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핵무기는
우리의 생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지배한다. 핵무기는 우리의 내수 깊은 곳까지 도살자의 고기 거는 고리처럼 묻혀 있다. 그것으로부터 광기가 나온다.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식민지 정복자들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백인보다 더 하얗다. 바로 백색의 중심. 이게 핵무기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둥,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는 둥, 또 나아가서 원전을 더 지휘한다는 둥, 탈원전에 대해서 온갖 그 루머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하는데 이 상상력의 종말이라는 짤막한 글만큼 도움되는 글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룬다티 로이 글 정말 잘 씁니다. 한번 꼭 보시죠. 이 상상력의 종말의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제 뒤통수를 강타한 문장입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늘 코스모폴리탄, 이 세계 시민, 지구 주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즘 또는 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깃발 들고 나서지 말아야 된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지역적인 곳에서 가장 지구적인 사고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종종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아룬다티 로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상력의 종말에 나오는 문장 중 가장 빛나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폭탄을 내 뇌 속에 심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반힌두교적이고 반민족적이라면 나는 힌두교와 민족을 떠나겠다. 나는 나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공화국임을 선언한다. 나는 지구의 시민이다. 나는 영토를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지만 불간 남자에 적대적이지 않다. 나의 방침은 간단하다. 나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확산 방지 조약과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겠다. 이민도 환영이다. 내가 우리의 깃발을 디자인하는 것을 당신들이 도울 수 있다. 깃발을 디자인하는 것을 당신들이 도울 수 있다는 얘기는 연대에 손을 내밀어 달라라는 얘기겠죠. 이게 핵 문제에 대해서,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니까, 핵폭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른바 뭐랄까요, 민족주의자라는 자들이 아룬다티 로이를 두고 너는 반힌두교도이다, 반민족적이다, 인도를 떠나라, 뭐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로이 여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공화국이다. 자신이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 내가 스스로 사유하고 그 사유가 맞다면 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나는 지구의 시민이다. 나는 영토를 소유하지 않는다. 여성이지만 불간, 이 불간은 한자를 더 붙이면 맞죠? 불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불간 남자에 적대적이지 않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연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연대하면서 이런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겠다. 민족이고 종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는 지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우리 삶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모든 것과 저항할 때 비로소 나는, 공화국으로서의 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아룬다티 로이 멋지죠? 소설도 물론 훌륭합니다. 작은 것들의 시인을 통해서 인도의 실상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또 지복의 성자도 읽어보시고, 이와 아울러서 오늘 소개해드린 생존의 비용을 비롯한 9월이 오라 등 정치평론을 통해서 인도와 세계, 그리고 한 여성 지식인, 여성 작가가 사고하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방식 한번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